안녕하세요. 곰작가입니다. 제가 임신 초기 때부터 저희 부부는 꼭 루미가 태어나면 수면 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잘 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밤낮 없이 육아를 하게 되면 사람은 솔직히 누구나 예민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은 상태로 아기를 케어를 하면 아기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기도 충분히 자게 되면 뇌랑 성장하는 데 발달하는 데도 좋다고 들어서 꼭 수면 교육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한번 저의 이제 50일 3일 차부터 통잠을 자게 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올해 추석이었죠. 그때가 남편이 출산휴가를 써가지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아기는 한 50일 조금 지난 그때였는데 너무 늦게 하는 것보다는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수면 교육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일요일 날 밤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일단은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그 수면 교육 하면은 다들 아시는 책일 텐데, 똑개 육아라는 책인데요. 이거 아시죠? 이거를 제가 이제 사촌 언니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깨시 이런 말이 있고, 수유턴, 막수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너무 생소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이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아예 조리원에 가져가서 보게 됐는데, 애기 없을 때는 솔직히 무슨 소린지 모르다가 이제 계속 수유하는 것도 보게 되고, 애기가 몇 시간마다 먹는구나 이런 거를 개념이 좀 들어오니까 이게 슬슬 익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생아 때부터 틈틈이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같이 이거를 정독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집에 다들 이 책 있으실 것 같은데, 거의 이렇게 두꺼운 삐뽀삐뽀 119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하정우 선생님이 알려주신 수면 비법도 많이 보고 공부를 했고요. 또 유튜브에서는 그 맘똑TV 아시죠? 맘똑TV에 나와 있는 설명하고, 닥터표라고 표진원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도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다 메모를 하면서 외웠어요. 조금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주입식 교육처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도움이 된 영상은 민주 선생님의 수면 교육 영상이었거든요. 제가 여기 보이시죠? 이 분 거를 보면서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나중에 만나면은 혹시라도 차라도 한 잔 드리고 싶을 만큼 너무 감사한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만 해서 될까? 약간 처음에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 신기하게 5시간을 자다가 6시간, 7시간, 뭐 9시간을 자더니 요즘은 진짜 11시간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네, 저희 부부들도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조금씩 6회 후에 가질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거실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거기에 침대를 두고 아기를 재워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는 거실에 아기 침대를 두고,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 거실에 매트를 해놓고 거기서 불침번을 서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아기랑 자게 되고 그렇게 케어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도움이 돼가지고 분리수면까지도 성공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진짜 그때 신생아 때 막 집에 왔을 때는 하루 1시간 잤나? 뭐 10분만 잠깐 쪽잠을 자도 그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아마 지금 막 애기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때 너무 잠을 자는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 53일 차부터 이제 아기가 쭉 거의 한 세네 번 됐나? 빼고는 쭉 잤거든요.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밤낮 구별하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에 이제 커튼을, 지금 이쪽에 커튼이 있거든요. 저희 거실 쪽에. 이거를 다 쳐서 이렇게, 침대. 커튼을 제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빛이 다 들어오게 하고, 최대한 환하게 밝게 해놔요. 그리고 이제 음악 같은 것도 틀어놓고, 동요나 이런 것도 틀어놓고 해서, 낮에는 낮이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그 반대로 이제 해가 지려고 하면 커튼도 다 다시 치고, 그리고 이제 불도 뭐 중요한 거 하나만 남기고, 끄거나, 또 소리 같은 것도 TV도 끄고 다 조용히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애기도 낮에는 이렇게 밝고 환하네, 이제 밤에는 자야 되는 시간이네, 이런 것에 감각이 이제 깨어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관된 수면 의식을 해주셔야 돼요. 수면 교육할 때 이제 첫 수유 시간 아침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막수거든요. 마지막 수유. 저희는 보통 7시 반쯤 먹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민주 선생님 그 영상을 보면 7시에서 8시 사이에 아기를 재우는 것이 좋다고 하거든요. 이런 생체 리듬 이런 거에서 아기가 그때쯤 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7시가 되면 남편이 아기 욕조에 물을 받아놔요. 그럼 저는 이제 침대에 아기에서 올려놓고 옷을 벗겨놓거든요. 갈아입는데 벗겨놓고 욕실로 데리고 가면 그때부터 이제 목욕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건으로 다 닦아준 다음에 중요한 건데 로션을 이제 발라줘요. 그래서 아기 전용 로션으로 이렇게 온몸을 부드럽게 막 마사지 하듯이 해주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도 좀 해줘요. 아이나 뽀송뽀송하니 더 예뻐졌네. 로션에서 달콤한 향기가 나지? 아유, 이렇게 로션을 바르니까 피부가 더 매끄럽고 뽀송뽀송하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걸어주거든요. 그러면 좀 아기 정서 발달에도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몸에 로션 바르고 나서 기저귀를 갈잖아요. 그때는 낮에 쓰던 기저귀보다 이렇게 도톰한 밤 기저귀가 따로 있어요. 저는 하기스 맥스 드라이를 추천받아서 쓰는데 그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밤에 그 오줌을 진짜 듬뿍 쌌는데 아침에 보면 하나도 안 샜고, 그리고 애기도 그게 불편하지 않은지 오줌을 쌌으면 깰 수도 있는데 안 깨고 그냥 쭉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면 교육 하실 거면 밤 전용 기저귀를 장만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저귀 한 다음에 바디수트를 보통 입히잖아요. 바디수트를 입히는 것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 약간 9월 달에 시작한 거라서 더울 것 같아가지고 바로 스와드럽을 입혔어요. 이렇게 지퍼로 된 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겨울이 되거나 이러면은 바디수트 위에 스와드럽을 입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스와드럽을 입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보통 50일이나 100일 전에는 약간 모로 반사가 있잖아요. 막 자기 팔을 보고 놀라고 깨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와드럽을 입혀야 쭉 잘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로션 바르고 스와드럽 입히고 하는 동안 남편은 뭐 할까요? 욕실에 있던 그 물 같은 거 다 버리고 정리를 다 해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유해야 되니까 브레자에서 이제 분유를 타고 있습니다. 아주 둘이서 합동작전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꼭 마지막 수유, 이제 막 수유를 먹여야 하는데 이거는 저의 팁이기도 한데, 평소에 예를 들면 100ml를 먹었으면 120을 주고요. 한 120을 줬으면 150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많이 줘야지 깊이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이고 나서는 트름 꼭 시켜야겠죠? 뭐 이건 분유의 경우인데 트름을 시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역류 방지 쿠션에 눕혀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은 다 꺼놓은 상태에서 역류 방지 쿠션에 아기가 있고 스와드러블 입은 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불도 다 꺼진 상태고 소리도 안 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허용할 수 있는 소리 하나는 백색 소음기인데 저희 집에는 그 클라우드비라는 토끼 인형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이렇게 등에 버튼이 있는데 세 번째 거가 약간 파도 소리 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크게 해서 옆방구 옆에다가 놓고 재워요. 그리고 입에는 이제 쪽쪽이를 물렸어요. 그때는 한 50일 정도니까. 근데 지금은 아기가 120일 정도 돼가지고 쪽쪽이를 이제 좀 떼야 되는 시기라 아예 안 물리고 그냥 재우는데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의 기호이지 이제 쪽쪽이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뭐 떼는 게 어렵다고도 할 수 있지만 노력을 하면 애기도 이제 찾지 않더라고요. 손을 더 빨지. 그러니까 일단은 겁내지 마시고 한 50일이나 좀 이렇게 애기였을 때는 쪽쪽이를 물려서 재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에 쪽쪽이를 물린 상태에서 이제 부모님들은 아기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아요. 우리 애기 오늘 엄마랑 아빠랑 너무 즐겁게 잘 놀았지? 내일 또 저 재밌게 놀자. 푹 자야 돼. 잘 자.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나긋나긋하게 아기한테 약속을 해주면 아기도 그거를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푹 자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하고 한번 그냥 퇴장을 하고 이제 사라졌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아유 우리 애기야 뭐 잘 자 고마워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달콤한 말들을 해줬더니 자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애기가 말은 못하지만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되거든요. 목욕시키기, 두 번째 로션 바르며 마사지 해주기, 세 번째 스와더러 입히기, 네 번째 넉넉하게 수유하기, 다섯 번째 백색 소음기랑 쪽쪽이로 재우기.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수면 의식대로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잠이 드는 인면이라고 하죠. 그거 자체가 어려워요. 옆방구에 눕혀놨는데 계속 울고 쪽쪽이 떨어져서 울고 뭐 어두워서 울고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울고 별 다양한 이유로 울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아기가 자다가 깼을 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절대 먼저 아기 엉덩이 뭐 이마 막 이런데 이런데 손이 가기 쉬운데 만지시면은 안 되고요. 그냥 옆에만 있어 주셔야 돼요. 침대 이 옆에 있어서 한번 봐주시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 하면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뭐 엄마가 이젠 자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쉬 이런 소리 있잖아요. 쉬 이런 소리를 직접 백색 소음을 내서 아기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는 저는 진정이 잘 안 됐어요. 아기가.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가는데요. 자다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쪽쪽이가. 그럼 보통 그것 때문에 울거든요. 그러면 입에 그걸 다시 물리고 그리고 백색 소음기가 꺼져 있을 때는 그걸 다시 켜요. 그래서 또 최대한으로 맞춰놓고 그러면 보통 몇 번 그렇게 약간 셔틀이지만 해주면 다시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시행착오가 있기는 한데 이게 또 이런 과정이 있어야 아기도 자는 방법을 배우고 저희도 이제 잠을 좀 자면서 보충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또 5분, 10분 막 계속 울 때가 있어요. 막 30분 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자고 계신 뭐 옆집에도 뭔가 민폐인 것 같고 죄송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약간 엉덩이나 뭐 이렇게 배나 이런 데를 약간 토닥여 주시는 수준으로만 하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는 권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잠에서 아예 달아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뭐 운다 하면은 배고파서 그런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새벽 뭐 4시? 3시였었는데 그냥 수유를 많이는 안 하고 적게 한 90 정도, 60 정도만 해서 줬어요. 그러면 다시 자더라고요. 근데 그때 유의할 게, 불 켜고 뭐 수유를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자려면. 그래서 그런 것을 조심해서 그냥 불 끈 상태로 수유등 정도로만 해가지고 아이를 먹인 다음에 재웠고요. 그때는 이제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후로는 이제 아침 7시까지 애기가 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적 같고 뿌듯했어요. 그 통잠의 기적이 언제 오나 임신 때부터 너무 궁금했는데 53일 만에 찾아올 줄 몰랐네요. 한번 꼭 따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약간 옛날에 그 스카이캐슬의 스윙님 명대사 같은 건데, 아기를 믿으셔야 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이제 계속 밀어붙이면 아기도 그 마음이 전달이 되거든요. 귀가 다 열려 있고. 그래서 아기가 다 반드시 해낼 거야. 할 수 있어. 우리 아기 똑똑한 아기야. 예쁜 아기야. 할 수 있어. 이렇게 믿어주면 아기도 그거를 따라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따라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저도 주부이고 애기 하나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관심이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 노하우를 언제 한 번은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아기들이 모두가 통잠을 자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